다음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 우리 네. 정광재 대변인의 이제 또 주 전공 중에 하나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이야기,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뵙는 분들 보고 다 잘 지내냐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잘 지내겠습니까? 아까 제 방송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잘 지낸다는 게 어렵죠. 예. 6월 3일에 우리가 대선 있었으니까 지금 뭐 불과 2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23일이잖아요. 23일입니다. 예, 20일밖에 안 됐고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속도와 방향의 각도 차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80도 가야 되는 건지 90도만 가면 되는 건지 한 120도만 가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속도도 정말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천천히 조금 늦더라도 다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예. 저는 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특히 탄핵 당론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한다. 예. 4월 4일 그 탄핵 인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당론 충분히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4월 4일 그 헌법재판소가 8대0 그 전해연 일치에 인용을 했었을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건 과거로 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 문제 얘기하면서 벌써 80년 전에 우리가 광복했는데 그 일본과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과거에 대한 완전한 단절 없이는 또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당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정말 우리 일본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념이라면 통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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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예. 김대중 오부치 1998년에 예. 통서개념 그게 있는 이후에도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튼 우리도 우리 국민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을 때 그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인정할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프레임을 쓰겠지만 프레임이라고 보지만 내란 정당. 전 내란 정당이라는 데 전혀 동의할 수가 없지만 예. 그 프레임을 인정하는 분들도 국민 중에 있거든요.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예. 계엄과 탄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런 하여튼 계엄 관련된 완전한 사과 이런 부분에 정부도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 동의하는 쪽 5개 개혁안 중에 전 한 가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뭐죠? 100% 상향식 공천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 그동안 2010년대에서부터 계속해서 100% 상향 공천 하자고 했거든요. 100% 상향 공천을 한 대가가 우리 당은 지금 107석 의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100% 상향 공천 정말 좋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1996년에 했었던 YS가 당시에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이런 사람들 해갖고 총선 치렀던 그게 훨씬 좋은 공천이지 100% 국민 공천 그 상향식으로 하자 그러면 지역에서 유지도 토호 유지들만의 잔치다. 토호 예. 유지들 현역 기득권 예. 지역 변호사 예. 이런 분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된 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도 60표라는 꽤 많은 표로 첫 결선 투표도 안 가고 당선된 물론 송원석 그 원내대표 저도 뵌 적이 있는데 되게 합리적이고 네. 저 여러 가지로 좋은 그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이 타이밍에 과연 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선출해 주는 국민의힘이 좋은 거냐 잘한 거냐 어떻게 보세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원내 의원들의 평가가 그랬으니까 예, 예, 예. 그걸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예. 앞으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근데 3명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 결선 투표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예상외로 송원석 의원이 많이 표를 많이 받았고 예, 예. 이현승 의원이 조금 늦게 그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것이 아마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략 김성원 의원이 30표 정도에서 한 많으면 35표 얻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이 12월 12일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34표 얻었거든요. 예. 이게 이게 이른바 약간의 쇄신파, 뭐 친한동훈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한 30표에서 35표 얻으면 이현승 의원도 한 20, 30표 받는다 치면 그렇죠. 과반이 안 돼서 그 결선 투표를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60명이나 된 것은 여튼 이현승 의원이 좀 늦게 그 출마를 하면서 PK표의 결집이 좀 늦었고 예. 송원석 의원이 친윤계 범친윤계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예. 아주 뭐 개파석이 짙었던 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그 관료 같네요. 출신이 예, 있고 예, 예. 그리고 본인의 그 공천을 처음 준 사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예. 2016년에 박근혜 시절에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아주 뭐 찐윤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송원석 새로 된 신임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쨌든 비대위원장 당대표 격인 그 자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 혁신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래서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 물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도 이견으로 좀 갈등을 보인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연장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혁신위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혁신위에 뭐 이른바 탕평 인사를 통해서 뭐 친한계 인사들도 좀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혁신위는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뭐 할 수밖에 많은 분들을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지난번 그 2023년에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도 외부 인사 중심으로 됐었거든요. 그때 뭐 한지아, 장서정, 구자룡, 윤도현 이런 분들 그다음에 누구 있었습니까? 회계사 김경률 김경률 회계사 예, 이런 예, 분들 예, 다 예. 외부인 출신으로 됐었거든요. 예. 외부인 출신으로 많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혁신위의 성공 조건은 여하튼 혁신위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위에서의 그 결과를 100%다 당이 받아들이겠다. 전권을 주겠다. 전권을 주겠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외부 인사에게 또 전권을 줄 수 있을까? 아니 그 이뇨한 혁신위 있잖아요. 예, 저는 예. 이뇨한 혁신위도 다 경험했는데 이뇨한 혁신위가 맨 처음에 정말 의기양양하게 예. 당시에 이뇨한 의원이 예. 얼마나 패기가 넘쳤습니까? 맞아요. 정말 예. 패기 넘쳐갖고 와 이뇨한 혁신위가 당을 완전히 바꿔버리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직설적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당시에 예. 막 뭐 김기현 뭐 다선 의원들 친윤들 나오지 말라 이랬는데 당에서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 선언하고 맞아요. 그랬네. 다 출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가 건의하는 내용을 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권한을 그 권력이라는 게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저는 이 혁신위가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려울 것 임기는 같아요. 6월 30일에 끝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까지 권한까지 갖고 혁신위를 꾸릴 텐데 네. 그 혁신위가 성공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잘할지는 의문보다 그렇게 근데 정리가 그 되네요. 혁신위가 또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8월 말 중하순회님은 그 전당대회를 지금 하겠다는 거 8월 중순 아닙니까? 전당대회는 사실상 가닥이 잡힌 거죠. 8월 중하순회 한다는 건데 그럼 키로에 한 달 반짜리네요. 한 달 반짜리죠. 어. 한 달 반짜리 혁신위원회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8월 중순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나옵니까? 출마하시나요? 저는 최근에도 좀 소통을 좀 했는데 예. 주변 의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엇갈린다는 네, 얘기는 엇갈린다는 상당히 얘기. 알려졌는데 많이 알려졌죠.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나오지 말라 쪽이 좀 더 많다는 설도 있고 저는 이제 한 6대4 되는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는 쪽이. 나오지 말라는 쪽이 좀 더 네, 위라는 좀 거죠. 위인 거예요. 어. 처음에는 한지아 의원이 방송에서 6대4로 나와야 된다가 6이고 반대가 4다 정도라고 그게 뭘까 한 보름 전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나오지 말아야 되냐? 왜 나와야 되냐?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이 더 망가지면 어떡하냐. 당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예, 두면은 당이 친윤 정당 그대로 간다.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사과하지 못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갖고 그러면 지방선거나 뭐 다음 총선 어떻게 치를 수 있겠냐라는 위기의식을 본인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 쪽의 아니 나오는 쪽으로 나오는 쪽 얘기. 근데 쪽. 나오지 말라 쪽의 그 논거는 나오지 말라는 쪽의 논거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정치 일선에 나왔기보다는 본인의 실력을 좀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쉼 없이 달려왔는데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생각은 누르면 튄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너무 그 즉각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진중하게 시간을 갖고 본인의 실력을 키우고 당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진짜 보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냐. 쉼 없이 달려왔는데. 그럼 한 1년쯤 해외 뭐 이렇게 연수 뭐 해외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국내에서. 그 국내에서 하시되 네. 그런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원내가 아니라 원외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한계 때문에 네. 그래도 당 대표에 출마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대중들의 뇌리에서 약간 지워져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네, 그런 옅어질 수 걱정들을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뭐 일종의 팬덤, 예. 스타성 예.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당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한다면 그 이치는 뭐 당 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안철수? 지금 저는 김문수? 유력하게는 예. 안철수 의원 나올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그렇죠. 행보가 뭐 지금 그렇고 뭐 전국 민심 투어? 김문수 후보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관심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체로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만 물어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예.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면 뭐 한동훈 전 대표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높지만 우리 당 지지자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가 지난번에 그 당원 80% 민심 20%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선거 구조를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당선 가능성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김용태 주위에서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국 투어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단체장들 만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짧은 시기였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뭐 그게 120% 만족할 정도로 내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예. 그래도 민심과 좀 이렇게 우리 당의 괴리를 민심적으로 견인하려는 노력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여러 번 나와서 흥행도 좀 네, 하고 흥행도 관심을 하고 끌고. 그러면 예. 좀 이제 뭐 어떤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철수, 김문수,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 지난번 대선 경선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야 흥행이 되지. 맞아요. 지난번 대선 경선식으로 가서는 우리 당에 대한 관심도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지난번 경선 구도하고 확실히 달라질 거 거의 99.5% 확실한 거는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 자리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이 물론 며칠 됐습니다만 김인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촉망받던 분이 뭐 고생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에겐 쓰레기 집단 그런 잡새들은 대응 가치가 없다. 때가 되면 촌벌벌 받을 것이다. 와 이게 좀 국력에 엇갈리는 독설과 예상을 뒤엎는 덕담 비슷한데 어떻게 보세요? 참 재밌는 근데 분이세요. 홍준표 전 시장은 분명한 거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 그죠? 예. 예. 근데 신당은 어렵다고 봅니다. 신당은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예. 홍준표 신당은 어렵다고 그건 보고 뭐 있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구심력이 굉장히 약한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속된 네. 말은 뭐 복구다이로 복구다이로 하셨다.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대중적으로는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구심력이 적기 때문에 신당은 어렵다라고 보신 것 같고 그러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본인의 그 활동 공간이 생길 생기는데 텐데.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뭐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소송 당해서 해체 아니면 또 해산해서 이합집산이 되든가 예. 또는 뭐 개혁신당과의 뭐 합당이라든가 뭐 어떤 뭐 그런 시나리오를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당이 어렵다면 이준석 의원하고 힘을 합쳐서 개혁신당의 저변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본인의 역할을 한 후에 국민의힘과 뭐 합당을 하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의힘에서 은퇴했었다고 예. 하니까 한 쿠션 지나서 오는 거죠. 아마 두 분이 친하긴 해요. 이준석 그 의원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친하긴 한데. 근데 두 분이 친한 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으니까 저 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건 나이 차가 12살 차이예요. 그렇죠. 12살 차이입니다. 73, 그래서 8호니까, 예. 근데 지금 지향점은 같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같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네, 상대적으로 젊은 젊고 정치인. 개혁적이고 이미지가 겹치고 그러면은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이게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예. 한 세대 위란 말이에요. 그 저 이준석 후보랑은 후보랑은 완전히 한 세대 한 세대 위죠. 위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았는데 예. 만약에 만약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시 정계 복귀해갖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이준석 의원하고 또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불화할 수 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한 네. 시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저 찐명 대전이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찐명 대전 그거 기사 제목 보여주시면 그 사진에 딱 나올 텐데 민주당 당권 경쟁은 두 분 다 찐명이라고 하는 정청래 박찬대 대 정청래의 이파전으로 결국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지지자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고 이걸 한마디 더 보탠다면 뭐 정청래 후보 정청래 전 최고위원을 왕수박이다라는 논란 심지어 그 얘기도 들어오셨죠. 박찬대 대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대결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자이 이파전 찐명 대전에 대해서 한마디 논평을 해주시죠. 그 당대표 선거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네. 그 열기가 뜨겁지 않고 아주 찬답니다. 아 그래요? 찬데 뜨겁지 않고요. 예. 찹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당대표 선거를 뽑는 55%가 권리당원이고 30%가 민심이고 예. 15%가 대의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55%를 가진 권리당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데 예. 그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내재적 관점으로 이번 대표 선거를 볼 것 같아요. 누가 당대표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박찬대 그러면 대표로 보이네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뭐 개딸들이나 여러 뭐 공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분명한 전 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 예. 뭐 헛발질하고 예. 뭐 저 야당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예. 조롱하고 이 조롱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하는 그 조롱 있잖아요. 예. 제일 싫어하는 그걸 수도 있어요. 너무 조롱 뭐 그러니까 좀 사람을 이렇게 비웃고 예. 그 웃음을 짓게도 쓴웃음을 짓게 네. 하고 조금 불쾌감을 주는 예, 그런 예.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당원 분들이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좀 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이 지사가 그냥 싫다. 이 얘기를 아마 우리 정 대변인 전 친정인 MBN 뭐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때는 문재인 시대였잖아요. 문재인 시대였으니까 본인 또 뭐 그런 얘기 했겠죠.